안녕하세요. 예, 정원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 농장지기 왕가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3주차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새로운 시도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봐주시나 굉장히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구독자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채널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소통을 조금 아직은 이렇게 많은 소통을 못하는 게, 저희들이 한 코너 한 코너 하면서 한 코너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채팅이라든가 이런 거 질문 남겨주신 것들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이렇게 또 답을 드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 만드실 때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잡초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지금 제일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면 처음부터 잡초가 안 나게끔 시공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문의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잡초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준비한 게 이제 에키네시아 중에서도 선시크라는 품종이 있어요. 신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에키네시아, 그 다음에 목수국, 붙들레아, 그다음 요즘 자기나무 것도 굉장히 이쁘게 피고 있죠. 자기나무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보이시죠? 선시크라는 품종이에요. 선시크라는 품종인데, 선시크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낯설 수가 있잖아요. 낯설 수가 있는데, 선시크 같은 경우 어떤 품종이냐면 에키네시아에서 겹이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에키네시아라고 하면, 겹으로 피는 에키네시아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하고 에키네시아도, 겹 에키네시아도 같이 할 건데, 이 잎 주변까지도 이렇게 겹으로 나오진 잘 않아요. 근데 선시크 같은 품종은 잎이 테두리까지도 다 겹이 나와요. 테두리까지도 겹이 나와서 겹이 더 강화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한성 온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내한성 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한 34도까지 월동이 잘 되니까 월동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노지 월동이 가능하니까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자라냐면, 한 키는 60에서 한 80cm? 45에서 6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5에서 60cm 사이로 이렇게 자라는데, 일반 키가 큰 에키네시아들보다는 좀 작아요. 키가 큰 에키네시아들 같은 경우 90cm까지 이렇게 자라는 에키네시아들 있잖아요. 근데 선시크 같은 경우 90cm까지는 안 자라고 한 60cm 정도, 60cm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는데, 어떤 품종이든지 이렇게 꽃들이 올라올 때 우리 구독자님들이 꽃을 많이 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꽃을 많이 보고 싶은 욕심들이 생기는데, 꽃을 많이 보고 싶을 때는 첫 번째 올라오는 꽃을 따주면 굉장히 좋아요. 첫 번째 올라오는 꽃을 따주면 그 옆에서 측면에서 이렇게 꽃들이 계속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하실 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꽃을 첫 번째 부분을 따주면 되는데, 지금 자리가 안 맞다고 우리 PD가 계속 자리 다시 잡으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다시 한번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자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꽃을 따주면은 훨씬 더 이쁘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이 올라오죠. 예를 들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첫 번째 꽃이 이렇게 필 때 이 첫 번째 꽃을 따줘요. 따주는데 어느 정도 따주냐면, 여기서 따줘도 되고 여기서 따줘도 되는데, 이렇게 순지리기를 해주잖아요. 순지리기를 해주면 옆에서 이렇게 더 많은 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꽃을 보고 싶은 욕심, 먼저 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좀만 기다리면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어서, 이제 내가 더 많은 꽃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순지리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꽃들이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시크도 마찬가지로 에키네시아 육종이니까 이렇게 첫 번째 꽃을 따주시면 훨씬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많은 개화량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총 개화량으로 따지면 10월, 11월 달까지 총 개화량으로 따지면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꽃을 따줌으로써 그 영양분들이 더 많은 꽃대들을 밀어 올리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에키네시아 품종 중에서 선시크 품종 8가지를 준비했거든요. 8가지를 준비했는데, 한번 하나씩 그 품종들을 볼게요.
첫 번째로 준비된 품종이 골드선입니다. 골드선이라는 품종인데 지금 일부러 꽃을 핀 게 좀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로 갈 때는 꽃이 없는 게 갈 수도 있습니다. 꽃이 없고 이렇게 꽃대들만 물린 것들이 갈 수 있는데, 꽃이 이렇게 보시면 정말 겹으로 피는 해바라기 같은 느낌? 겹으로 피는 해바라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겹으로 피는 해바라기처럼도 비춰지고 노란색 테두리가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노란색 테두리가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피는데 보통 3겹, 4겹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허전한 부분이 없이 꽉 채워지는 골드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는 한 50cm에서 60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원을 식재하실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선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에 심어주시면 돼요. 그 에키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양지에 심어주시면 좋고, 식재 위치 같은 게 잡으실 때도 60cm 정도 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앞쪽 말고 이렇게 약간 중간 정도 식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색으로 쫙 하는 것보다 혼식을 했을 때가 더 이쁘거든요. 여러 가지 색깔을 혼식했을 때가 더 이쁘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렇게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땅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식재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무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무음으로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무음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 중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할 부분들은 이제 레인보우라는 품종이에요. 레인보우라는 품종인데, 레인보우 하면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연상하잖아요. 무지개를 연상하는 것처럼 이 색깔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라벨을 보시면 저희도 사실은 이 레인보우라는 품종을 저희가 꽃을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겹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측면을 보시면 겹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까지 올라와 있어서 겹이 굉장히 강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색깔이 레인보우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저희도 사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관찰을 못했어요. 신품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찰을 끝까지는 못했는데, 보면 핑크빛이 돌고 노란색빛도 돌고 약간 보라색 계열, 붉은 계열들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름이 레인보우라고 정해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꽃을 보면서 아, 꽃이 이쁘다,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7가지 빛깔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품종은 이제 미네롤라라는 품종이거든요. 미네롤라라는 품종인데, 미네롤라라는 품종은 약간 오렌지색에 가까워요. 오렌지색에 가까운데 이 오렌지색의 느낌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하신다면 미네롤라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빨간색, 핑크색, 노란색 이런 느낌 있는데, 미네롤라 같은 경우는 확실한 오렌지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의 느낌 미네롤라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살몬색이죠. 복숭아빛이 연상되기도 하는 그런 살몬색인데, 예, 딱 보시면 확실한 느낌의 살몬이죠. 살몬색이 피는데 저희도 아직 꽃은 아직 개화가 아직 안 됐어요. 이 품종마다 이렇게 개화가 한 품종 있고 개화가 덜 된 품종이 있는데, 세력이 수세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생물이다 보니까 수세가 다 달라서 지금 현재 꽃대만 물고 있고 이렇게 꽃은 아직 피지는 않았어요. 근데 복숭아색의 느낌, 살몬색의 느낌이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은은한 느낌의 살몬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는 영상보다는 훨씬 더 복숭아 빛깔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숭아 빛깔의 살몬이고요. 다음은 스위트 후쿠시아입니다. 다음 품종은 스위트 후쿠시아인데, 스위트 후쿠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어리죠. 어린데 꽃대는 이렇게 벌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는 여기서 올라오고 있고, 약간 핑크와 붉은 계열의 느낌, 핑크와 붉은 계열의 겹으로 피는 느낌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쨍한 빨강을 싫어하시잖아요. 쨍한 빨강이 아니고 핑크와
빨강, 핑크와 레드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색이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고급진 색깔을 원하신다면, 고급진 붉은색의 느낌을 원하신다면 스위트 꾸시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트가 들어가면 좀 달콤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트 꾸시아고요. 다음은 애플 그린인데, 저희 직원들이 가장 최애로 꼽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던 것들이 애플 그린입니다. 애플 그린인데, 이 애플 그린 같은 경우는 느낌을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듯한 느낌? 감성이 다르죠. 이 감성이 다른데, 약간 완전 그린도 아니고, 약간 옐로우빛이 돌면서 그린 색상이 비춰져서 정말 느낌 자체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우리 점장님이 계시는데, 점장님이 가장 이쁜 걸 고르라고 한다면 자기는 애플 그린을 꼽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색상인 것 같고, 느낌 자체가 완전 그린이 아니고 살짝 그 안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옐로우 느낌이 훨씬 더 상큼함을 주면서 색감을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화이트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왜 화이트가 있어야 되냐면, 화이트는 모든 색을 받쳐줘요. 화이트 자체만으로서는 어떤 존재의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지만, 화이트가 있음으로 해서 내 정원에 다른 꽃들을 더 훨씬 더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가 이렇게 여름에 시원한 느낌도 주고 다른 색깔을 받쳐주는 느낌을 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화이트는 꼭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꽃은 다 있는데 화이트가 없으면 뭔가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하고, 그 다음에 색의 조합에서 다른 색을 받쳐주는 색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죠. 그래서 화이트 퍼펙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 한 게 펑키파이를 안 하고 저희가 지나간 것 같아요. 펑키파이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펑키는 호박이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호박이라는 느낌인데, 보시면 세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벌써 꽃대가 3개가 올라왔을 정도로 세력은 좋은데,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우리가 10월 31일 먼데이죠. 10월 31일이 뭔데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우리가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는데 호박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의 호박 같은 느낌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색감도 이쁘고 훨씬 더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보시면 주황도 아니고 노랑도 아니면서 주황과 노랑 사이, 오렌지와 노랑 사이의 느낌이어서, 이런 느낌의 꽃은 사실은 흔치는 않아요. 색상 자체가 흔치는 않아서 살모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핑크도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레인보우 느낌도 아니어서 참 색감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수하면서도 은은한 느낌의 펌킨파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시커 8가지 품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선시커 8가지 품종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들은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의 꽃들이 결국은 내 정원에서 화려함을 비춰줄 수 있고, 이 개화기간이 길잖아요. 개화기간이 길다라는 게 내 정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꽃이 10월, 11월 때까지 갔을 때 정말 정원에서 효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사실은 이제 꽃들이 야생화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가을에 야생화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에키네시아 시리즈들, 그 다음에 마펜초 시리즈들, 누드베키아 시리즈들이 나오면서 가을꽃이 더 화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만 이뻤던 내 정원이 가을에도 이뻐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정원 한번 이쁘게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채팅을 하시면서 질문을 한 게 있으면 저희가 간략하게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 언제라도 되니까 채팅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건 에키네시아죠. 에키네시아 중에서도 겹으로 피는 에키네시아. 겹으로 피는 에키네시아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선시커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선시커 같은 경우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에키네시아는, 그래서 겹으로 피는 에키네시아는 일부러 좀 작은 포트에 담아봤어요.
이렇게 작은 포트에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너무 어린 거 아니야 하지만 뿌리를 보시면 사실 뿌리가 약하진 않아요. 뿌리가 잘 돌아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갔을 때 훨씬 더 세력이 좋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작다고 이렇게 작다고 무시할 수 있는 꽃은 아니고, 그 뿌리가 잘 돌아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세력이 좋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긴 것들도 가져오고 짧은 것들도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택배를 보낼 때는 이렇게 긴 것들은 좀 부담스러워서 좀 작은 것들로 보내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선시크하고 비슷해요. 내한성 온도도 영하 30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햇빛에 심으셔야 되고, 키도 이렇게 60에서 90cm까지 크니까 오히려 선시크보다 좀 더 뒤쪽으로 가야죠. 만약에 정원을 식재 하시다면 선시크보다도 뒤쪽으로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식재 위치를 잡으실 때도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약간 중간 정도 뒤쪽으로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번식 방법으로는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시커도 그렇고 씨앗으로 만약에 발화를 시켜버리면 사실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다 숏꽃으로 펴버리고 원종으로 가버려요. 원종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발화를 시키실 때라든가 아니면 번식을 시키실 때는 항상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시켜주셔야 고유의 품종이 나온다는 거 기업 에키네시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업 에키네시아는 번식을 하실 때는 삽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삽목도 괜찮고 포기 나누기도 괜찮거든요. 삽목이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그 고유의 품종, 고유의 색깔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선시크나 에키네시아는 포기 나누기를 한다. 포기 나누기를 언제 한다고요? 그쵸. 포기 나누기는 2월 말 3월 초에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에키네시아 선시커 만약에 번식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은 잘 키워주시고 포기를 많이 넓게 포기를 많이 늘리셨다가 내년 이제 3월달 정도 이제 식물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그때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이 훨씬 더 풍성한 에키네시아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품종별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소개할 품종은 기디핑크라는 품종이에요. 꽃이 피어서 꽃은 작지만 꽃을 가져와 봤는데, 사실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속에까지 이렇게 다 피어 올랐어요. 속에도 다 이렇게 꽃이 씨방 같은 게 있는데 그 씨방까지도 다 이렇게 꽃이 필 정도로 꽃이 이쁘게 피었죠. 그래서 기디핑크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품종이고, 키는 뭐 지금은 작은데 밭에서 이렇게 식재되었을 때 한 60에서 90cm 정도로 이렇게 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디핑크였고, 그 다음에는 캔들루프를 소개해 드릴게요. 캔들루프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꽃대는 여기 물고 있죠. 그러면 이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을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꽃대를 따주시면 이 꽃대를 따줌으로 인해서 옆에서 측면에서 꽃이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게 왜 꽃이 따졌지? 꽃대가 따졌지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를 더 꽃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땄나 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 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큰 것들이 가지 않고 작은 것들이 가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엘레강스라는 품종입니다. 엘레강스라는 품종 역시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엘레강스라면 보통 우아하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슈프림 엘레강스 하면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느낌. 그러니까 완전 쨍하게 빨간색은 아니고 은은한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씨방까지도 저렇게 꽃의 형태들이 피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퍼프 바닐라입니다. 퍼프 바닐라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이 이쁘다고 꼽는 꽃 중에 하나예요. 느낌이 사실은 퍼프 바닐라 같은 경우는 약간 연한 옐로우와 아이보리빛 정도 느낌이 나면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이쁘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퍼프 바닐라를 선택하셔도 굉장히 이쁘고 다른 색깔들을 잘 받쳐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체도 이쁘지만 다른 색을 받쳐줄 수 있다는 게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매력이죠. 다음은 엘로우죠. 메테오 엘로우입니다. 메테오 엘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의 느낌을 주는 전형적인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그 해바라기처럼 빛나는 그런 선키스가 있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은은한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은한 노란색이어서 좀 색감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면 해바라기 느낌의 꽃도 이쁘지만 이런 은은한 노란색도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테오 엘로우입니다. 이제 라즈베리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다른 회사들 품종인데요. 품종과 다르게 라즈베리라는 품종이에요. 라즈베리라는 품종은 빨간색의 꽃이 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감일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였습니다. 다음은 레몬크림입니다. 레몬크림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색감이죠. 약간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은은한 느낌이죠. 은은하게 이렇게 레몬색과 크림색의 조합.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요즘은 너무 쨍한색, 톤 다운된 느낌들을 좋아하시잖아요. 톤 다운된 느낌들을 좋아하는 요즘 유행에 맞는 그런 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몬크림도 굉장히 우리 구독자님들 선호도가 좋은 꽃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만다린입니다. 만다린이란 품종은 사진이 좀 진하게 나왔는데 이 사진보다는 약간 핑크색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색에 좀 더 가까워서 꽃이 피는데 약간 핑크색 꽃이 하늘하늘하게 피는데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겹 테두리가 이렇게 하늘하게 피는 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핑크색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은 이제 찍는 각도에 따라서 햇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약간 핑크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블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색감이죠. 이런 버블껌 같은 느낌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약간 핑크도 아니고 약간 핑크색이 좀 빠진 듯한 느낌. 요즘 그런 빈티지한 느낌들을 좋아하셔가지고 쨍한 것보다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블껌 역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핑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렌지베리입니다. 오렌지베리 같은 경우도 오렌지 색상이죠. 오렌지 색상이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렌지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 오렌지 색깔의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오렌지 색깔의 매니아들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렌지 색깔의 매니아들은 오렌지베리 선택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렌지베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두리에서 이 안쪽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시방이 굉장히 작게 보이면서 다 꽃으로 보여서 훨씬 더 겹꽃이 강화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 같은 경우도 약간 빨간색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만다린이라든가 그런 색깔에 비해서 빨강은 좀 더 강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빨간색을 원하시면 크랜베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키네시아 너무 바쁘게 달려왔죠. 선시커 8종과 에키네시아 11종 겹 에키네시아 11종을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19종을 이렇게 순식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19종을 순식간에 소개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소개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그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면 훨씬 더 저희들이 라이브 방송이 생동감이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에키네시아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이 많잖아요. 에키네시아 좋아하시는 매니아님들은 우리 에키네시아를 구입하실 때 항상 뿌리 상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택배를 보낼 때 모든 식물들 다 뿌리를 열어볼 수는 없어요. 뿌리를 열어볼 수가 없어서 혹시 받았는데 뿌리가 좀 약해 보인다라고 하시면 화내지 마시고 저희한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뿌리 상태가 건강한 걸로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보실 때 첫 번째 모든 식물을 볼 때 뿌리 상태를 제일 먼저 봐라 라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식물들은 뿌리가 건강하면 건강합니다. 이건 에키네시아는 아닌데 다음에 할 건데 자엽작이 나무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훨씬 더 이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뿌리 상태를 봐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식물을 고를 때 뿌리 상태를 볼 수 있는 건 우리 구독자님들 식물 고르는 노하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봄철에
뿌리가 잘린 거라든가 털이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자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지만 항상 하자 위험성이 있고 리스크가 있다는 것 감안하시고 이렇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화분묘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화분묘를 더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화분묘를 통해서 건강하게 내 정원에 식물들을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피디님 지금까지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온 게 있을까요? 아직은 뭐 댓글 들어온 게 없다라고 하네요. 그럼 댓글 들어온 게 없으면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자엽자기나무인데요. 이 자엽자기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자기나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산 쪽에서 자기나무들이 피어 올랐더라고요. 자기나무들이 꽃이 폈는데 분홍빛의 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폈죠. 분홍빛의 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굉장히 저 꽃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하는데 이제 저희가 자엽자기만 있어서 자엽자기를 들고 나왔는데 자엽자기 같은 경우는 바로 꽃은 피지 않아요. 바로 꽃은 피지 않는데 한 2, 3년 기다려야 이제 그때부터 아마 꽃이 필 거예요. 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 꽃이 피는데 보시면 잎의 색깔이 굉장히 선명한 자엽색이죠. 선명한 자엽색이어서 정말 자료화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로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자엽색이어서 정말 보시는 분마다 하시는 게 너무 이쁜 나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 정원에 심어졌을 때 훨씬 더 이쁜 나무일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항상 자엽자기를 고르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를 보시면 뿌리 상태가 건강하다 하면은 식물은 정말 좋은 식물이니까 뿌리 상태가 건강한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대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잎의 상태를 보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뿌리의 상태입니다. 뿌리의 상태여서 뿌리의 상태가 건강한 나무가 건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엽자기나무 같은 경우는 내 정원에 심어졌을 때 키가 어느 정도라고 커요? 라고 질문들이 많아요. 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냐면 내 정원에 식재됐을 때 너무 커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자엽자기나무 같은 경우 사실 크는 나무예요. 키가 한 4m에서 6m 정도 이렇게 크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저희들이 산에 있는 자기나무를 봐도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키가 굉장히 커서 이게 내 정원에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나무는 아니고 큰 나무니까 우리 구독자님 고르실 때 키를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정원에 식재하실 때도 앞쪽에 심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무 상태가 한 키가 60cm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어리다라고 해서 이 어린 나무라고 해서 심어놓고 앞쪽에 심어놓고 여기 점점 자랄 때마다 뒤로 밀려가면은 나무도 몸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간 뒤쪽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식재해 주시고 배수가 잘 되든 양지 바른 곳에 식재해 주시면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훨씬 더 이쁘게 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나무 이렇게 지금 산에 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많이 본다라고 생각되시면 이쁘다라고 생각되시면 자엽자기 한번 선택해 보신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엽자기나무를 간단히 마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시폰 무궁화 시리즈거든요. 시폰 무궁화 시리즈인데 시폰 무궁화 시리즈 하기 전에 약간 우리 구독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질문 중에서 저희 PD님이 고르고 있는데 한번 줘보세요. 그냥 주셔도 됩니다. 네. 에키네시아 호꽃 아직도 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겹은 나왔는데 더 기다리면 꽃이 나올까요? 호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국내 야생화 시장에서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저희들도 판매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판매를 하는데 뭐냐면은 어느 시기에 농장에서 파종을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시기에 파종을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좀 더 기다리시면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금 야생화 농장들도 3, 4, 5월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3, 4, 5월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약간 식재가 늦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꽃이 살짝 늦게 펴요. 지금 같은 경우 노지에서는 벌써 호꽃 같은 경우 이렇게 활짝 펴 있기도 하거든요. 활짝 펴 있기도 한데 왜 내 정원에서는 이번에 샀는데 안 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 농장에서 좀 늦게 심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장에서 좀 늦게 심어서 그럼 꽃이 피는데 한 7월달 정도는 필 거예요. 그래도 농장이 너무 늦게 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7, 8, 9, 10, 11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자기나무 삽목 될까요? 아, 자기나무는 삽목은 잘 되는 식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식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나무 같은 경우는 너무 번식시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고가의 식물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 번식시켜서 꼭 성공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자기나무 같은 경우는 삽목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죠. 만약에 삽목이 잘 됐으면 가격도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삽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귀한 나무이고, 월등온도 같은 경우도 영하 23도에서 25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영하 23도에서 25도 정도라 우리나라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월동이 되는데, 강원도 지역에서는 조금 보호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키 안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키가 워낙 크는 나무라 4m에서 6m까지 크는 나무라서 이거 계속 위를 전지해버리고 날려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엽자기 나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정원들이 이렇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좀 넓지 않잖아요. 넓지 않아서 보통 10평에서 20평 정도 있는 정원에서는 좌표 끝쪽에 쉽게 하셔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너무 앞쪽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답답해요.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엽자기나무는 키를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키를 키워서 보시는 게 맞고, 키를 안 크게 하는 방법은 화분에다 식재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화분에 식재해서 화분 크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크게 해주면 키가 안 커요. 커도 늦게 커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영양소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잖아요. 영양소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럼 또 영양도 적당히 줘야 되는데, 일단 뿌리가 그 아래에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근데 분갈이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은 좀 추천을 덜 드리고, 그래도 노지에서 이렇게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5월에 심은 자엽병 꽃이 안 펴요. 내년엔 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 봄꽃들의 특징이죠. 봄꽃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작년에 대부분 꽃대를 만들어요. 근데 꽃대를 만들기 때문에 거의 전년지에서 많은 꽃들이 피거든요. 근데 만약에 꽃이 펴야 되는데 5월달에 꽃이 펴야 되는데 가을에 전지를 해줬다 라고 하면 꽃이 안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꽃들 같은 경우는 가을에 전지를 하면 꽃이 잘 안 필 수가 있는데, 근데 가을에 전지하는 이유는 나무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도 가을에 전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꽃을 못 보실 수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럼 꽃을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봄꽃들은 내년에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전지를 해주시는 거죠. 전지를 해주시는데 언제 전지를 해주냐?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전지를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전지를 해주면 내년에 훨씬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봄꽃들은 전지 시기를 꽃이 지고 난 뒤 바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일 늦게까지 하면 언제까지 해도 돼요? 라고 하는데, 거의 장마 전에는 전지를 해주셔야 돼요. 장마 전에는 전지를 해주셔야 내년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셔서, 봄꽃들의 전지는 마지막 시기, 내년에 꽃을 보기 위한 마지막 시기는 장마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지를 하면 꽃을 못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전지라거나 8월에 전지라면 내년에 꽃은 못 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하시고 나무 수영 이쁘게 다듬어 주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폰 무궁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궁화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무궁화가 사실은 굉장히 꽃이 이쁘고 화려해요. 특히 시폰 무궁화 같은 경우는 겹으로 피는 무궁화인데, 시폰이 레이스라는 의미거든요. 레이스가 달린다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보라색은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하지 못했지만 핑크와 화이트는 준비했거든요. 핑크와 화이트를 준비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꽃이 이렇게 펴있는데 그 꽃 안에서 어떤 레이스들이 달려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겹꽃이면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에요. 화려한 느낌의 겹꽃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좋은 꽃인데, 사실은
진딧물이라든가 병충해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시폰분말을 키워보면 정말 병충해에 강한 것 같아요. 다른 나무 못지않게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끼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키워보시고, 그래도 무궁화라는 특징이 있죠. 무궁화라는 특징은 그래도 병충해는 기본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주는 게 좋아서 천연 살충제, 살균제 같은 걸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항상 하는 게 5월달 정도에 한번 해주시고, 장마 전에 한번 해주시고, 장마 끝나고 한번 해주시고, 장마 끝나고 나서 11월 달에 한번 해주시면, 11월 달에 해주는 건 내년에 나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 정말 무궁무궁하죠. 이렇게 보시면 꽃이 계속 이렇게 꽃대들이 물고 나와요. 꽃대들이 여기도 물려있고, 여기도 물려있고, 여기도 물려있고, 여기도 물려있고, 여기도 물려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래쪽이 꽃이 더 커요. 아래쪽이 더 꽃이 커서 아래쪽에서부터 계속 꽃이 피면서 올라오는 그런 꽃이어서, 시폰무궁화 같은 경우는 꽃을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보는데 7월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꽃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우스 아니긴 하지만 12월 때까지도 꽃을 봤던 것 같아요. 하우스 안에서 12월 때까지도 꽃을 봤는데 온도 조건만 맞으면 계속 꽃이 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름부터 가을, 늦가을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이렇게 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아직은 이렇게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어린 묘목이에요. 어린 묘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키는 한 30cm 되지만 외대라든가 이렇게 약간 2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너무 큰 묘목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작은 게 왔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원래 작은 애들입니다. 작은 애들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대신 무궁화는 금방 크죠. 금방 크는 게 뭐냐면 전지를 해주시고 삽목을 하면 삽목도 잘 되죠. 삽목도 잘 돼서 전지를 해주시고 삽목하고, 그래서 꽃을 보시고 가지를 늘리시고, 그 다음에 또 전지 올라오면 전지해 주시고 늘리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영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잘만 하면 외목대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영인 것 같아요. 이 수영 같은 경우는 외목대로 잡으려면 한 가지를 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외목대로도 잡을 수 있는 수영이라서 이런 가지도 외목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전지를 해주면 더 풍성하게 올라오는 건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아니까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를 전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의 방향을 보고 전지를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전지를 하게 되면 이쪽까지와 이쪽까지가 나오고, 여기서 전지하면 이쪽까지가 나오니까 서로 싸우게 되니까 여기를 전지해주면 이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시리즈 무궁화 한번 집에서 키워보시면 정말 늦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가 끝났는데 이제 부틀레아 시리즈로 가는데, 부틀레아 시리즈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시리즈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틀레아 시리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썸머 라일락이라고도 하고 향기가 좋은 나무죠. 그래서 밀원식물로도 많이 쓰는 나무예요. 그래서 나비나무라고도 해요. 나비들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래서 여름에 피는 라일락이라는 의미에서 썸머 라일락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부틀레아의 장점이 뭐냐? 근데 단순히 여름에만 피고 여름에만 향기가 있냐 그랬으면 부틀레아 매력이 사실은 반감됐을 거예요. 근데 부틀레아 매력은 꽃을 자르고 나면, 꽃이 피고 나서 지고 45일 정도 지나면 꽃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6가지 시리즈가 있죠. 리틀 핑크, 리틀 퍼플, 리틀 루비, 스위트 하트, 그 다음에 리틀 화이트, 그 다음에 리틀 릴라, 이렇게 6가지 품종이 있는데, 이 6가지 품종 다 색상들이 다 달라요. 조금 화이트는 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루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빨간색의 느낌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틀레아에서는 사실 루비가 제일 부족해요. 저희들 또 하다 보면 루비가 제일 먼저 품절이 되고 그러는데, 루비가 그러다 보니까 좀 어쩔 때는 빵이 작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작은 거 보냈어? 라고 하시면, 사실 그런 게 너무 자주 나가다 보니까, 많이 나가다 보니까 키우는 게 따라오는 게 한계가 있어서 좀 작게도 펴요. 그렇지만 땅에 심겨졌을 때 굉장히 빨리 크는 식물이고, 자르면 자를수록
가지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뿌리만 활착이 되고 나면 정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아쉬운 단점이 좀 내한성 온도가 살짝 낮다 보니까 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보거든요. 내한성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보니까 차량 산맥 이남 지방에서는 잘 돼요. 차량 산맥 이남 지방에서는 잘 되는데 이제 중부권에서도 대전 쪽 청주, 충주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 내한성이 떨어져서 약간 보온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완결을 덮어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볏짚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위에 순이 죽어도 아래에서 이렇게 새로운 순이 싹 올라와서 금방 성장하는 식물이니까 이북 지방에서는 저희가 기준인 것 같아요. 저희 음성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조금 보온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식 방법으로는 부틀레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워낙 번식이 잘 돼요. 삽목을 통해서도 번식이 진짜 잘 돼요. 삽목을 통해서 번식이 잘 되는데 정말 무궁화 만큼 삽목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원식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셔가지고, 왜냐하면 밀원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왜 이 부틀레아를 찾냐면 이제 사실은 저희가 꿀을 딸 때 아카시아 꿀, 그 다음에 밤꿀, 잡화꿀 이렇게 따잖아요. 그럼 잡화꿀까지 다 따고 나면 이제 벌들의 먹이가 없어요. 그래서 벌들의 먹이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건 뭐 파는 게 아니고 벌들에게 식량을 주기 위해서 설탕을 살짝 줘요. 근데 그 설탕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런 밀원식물들을 심어주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벌들이 이렇게 꿀을 따먹어서 겨울에 날 수 있는 꿀을 벌들이 모아요. 그래서 벌들이 벌통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 하는 거라 이런 밀원식물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밀원식물들도 찾으시는 분들 심으셔도 좋지만 향기가 좋은 꽃이다 보니까 내 정원에 향기를 입히고 싶을 때 부틀레아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삽목을 통해서 잘 번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삽목을 통해서 잘 번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 개체를 가지고서도 여러 개체를 만들고 주변 분들하고 나눔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렇게 번식하는 방법 많이 알려주시면 사장님 사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번식하는 방법 많이 알려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뭐 저희 사업에 지장 있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심으셔서 뭐 사실은 나눠주면 주변에 나눠주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리고 부틀레아 하나 받았을 때 사실은 라이센스가 있는 품종이다 보니까 가격이 나가잖아요. 가격이 나가는데 이런 선물 받았을 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기쁘고 정원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정원에 왔을 때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삽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꼭 삽목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과 나눠 마시는 것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삽목을 통해서 번식해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삽목 교육을 한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번식 방법 많이 알려주는데 삽목을 해라, 잎삽목을 해라, 포기 나누기를 해라 그러는데 말로만 하니까 효과가 없다. 한번 교육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보면 좀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면 한번 가을에는 한번 삽목 교육이라든가 번식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삽목하는 방법, 분주하는 방법, 포기 나누기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틀레아는 번식이 잘 되는 식물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목수국들이거든요. 목수국들인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목수국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 비해서 일반적으로 이름 있는 목수국들은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나가서 사실 망설여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작은 사이즈 P13이라는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했거든요.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해서 이런 작은 사이즈의 목수국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부담 없이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목수국을 심으시라고 저희가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이 작은 사이즈의 목수국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틀라인 펀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수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리틀라인 펀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색을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져 버렸는데 어떤 거냐면 가을에 이제 색이 변하는 거죠. 색이 변하는데 이제
한 가지에서도, 한 나무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색이 물들고 동시에 색이 빠지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리틀라인 펀치 같은 경우는 빨리 핀 애들은 빨리 물들어가고 늦게 핀 애들은 늦게 물들어가면서 빨갛게 물들고 핑크빛이 보이고 흰색이 보여요. 그래서 세 가지 색을 볼 수 있는 나무로 알려지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제일 먼저 품절이 되는 그런 목수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틀라인 펀치는 목대도 튼튼하고 건강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핑카츄라는 품종도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잘 알려진 품종이에요. 핑카츄 같은 경우는 이름도 굉장히 좋죠. 이름도 좋은데 사실은 지금 이 작은 나무에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사실 주먹보다 좀 크거든요. 주먹보다 큰 화분에서 목수국은 이렇게 크게 키웠는데 빨리 사실은 노지에 가서 심어져야 되는 그런 화분이죠. 그런 나무 상태인데 아직은 근데 어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포트가 이렇게 작잖아요. 포트가 작아서 어린 화분이라 어린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왜 어린 게 왔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린 묘목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묘목을 심었을 때 사실은 여름에는 성장을 잘 안 해요. 모든 나무들이 봄, 가을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름이라 성장을 많이 안 하겠지만 지금 이거 전지를 해주시면 가을에 훨씬 더 빨갛게 물드는 수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지를 언제 해줘요? 라고 하시는데 목수국은 지금 꽃대 물었는데 전지해주면 꽃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전지해줘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 같은 경우 지금 전지해주면 한 9월달 정도 핀다고 보시면 돼서 9월달에 해서 빨갛게 물드는 모습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전지해 주셔도 좋고 것지금은 사실 고객님들한테 갔을 때 나무를 키우는 게 더 좋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전지를 해서 꽃을 안 피게 하는 것도 나무를 키우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카츄 같은 경우도 수형도 전통적인 원추형의 꽃이면서 빨갛게 물드는 그런 수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카츄도 목대도 강하고 꽃도 이쁜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국으로는 킥파이어 펩이죠. 킥파이어 펩은 사실은 이제 빨갛게 물드는 이런 수국이에요. 얘도. 근데 킥파이어 펩 같은 경우 느낌이 오시죠? 그렇게 키가 크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빨갛게 물듦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수국은 번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번식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번식 방법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수국 같은 경우 이제 빨갛게 물듦의 정도가 굉장히 강하고 좀 빨리 피는 꽃이라고 했는데 사실 수국은 빨리 피고 늦게 피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피고 늦게 피고는 중요하지 않는 게 내가 전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꽃을 피우고 피우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지를 통해서 꽃을 피우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전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 꽃이 펴요? 라고 말씀을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목수국은 전지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꽃대가 물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지해주면 꽃대가 가을에 물리겠죠. 9월달에 물리니까 항상 목수국은 전지를 해주면 꽃이 3개월 후에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월달에 전지를 해줘버리면 꽃을 못 보시겠죠. 꽃을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늦게 전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중순 이후에는 가급적 저희도 전지를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너무 늦게 펴버리면 꽃이 좀 보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수국을 가장 큰 장점이 긴 개화 기간인데 그걸 너무 늦게 전지해버리면 긴 개화 기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월 이후는 전지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품종은 파이어라이트입니다. 파이어라이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저희가 자신있게 소개하는 수국 중에 하나거든요. 빨갛게 물듦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빨갛게 물드는 정도가 굉장히 강한 식물 중에 하나인 게 파이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불불듬 같은 느낌이잖아요. 불을 보는 듯한 느낌. 그만큼 빨갛게 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파이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빨감의 물듦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데 키는 좀 크는 수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는 한 1m 70에서 2m까지 크는 그런 수국인데 빨갛게 물듬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식물. 그래서 파이어라이트가 키가 큰 게 아쉬워서
키가 작은 거 뭐 없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갛게 물듬의 정도가 강하면서 키가 작게 크는 게 파이어라이트 타이니비트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파이어라이트 타이니비트 같은 경우는 빨갛게 물듬의 정도는 파이어라이트하고 약간 비슷한데 키가 작게 크는 외성형의 수국이라 한 80cm에서 90cm 정도 자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수국을 원하시면 파이어라이트 타이니비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키가 큰 수국을 원하시면 파이어라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틀킥 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향도 좋은 수국이에요. 향도 좋으면서 목수국에서 향이 있는 수국이 많지 않거든요. 목수국에서 향이 있는 수국이 많지 않은데, 리틀킥 파이어 같은 경우는 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뭐 다른 뭐 향기 나는 수국들도 있지만 리틀킥 파이어가 훨씬 더 향이 고급스러운 향이 난다고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수국이고요. 이 수국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꽃의 형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향기가 있다 보니까 뭐냐면 진짜 꽃과 가짜 꽃이죠. 이렇게 진짜 꽃과 가짜 꽃, 산수국 형태의 꽃이 피는데 그 산수국 형태의 꽃들이 모여서 원추형을 이뤄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꽃을 피우는 그런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기 있는 수국 리틀킥 파이어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너무 급하게 달려왔나요? 급하게 달려온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라인라이트를 안 했다고 그러네요. 라인라이트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라인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삽목이 잘 되고 라이센스도 없어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품종이죠. 이렇게 보시면 나무는 다른 것보다 다 훨씬 커요. 이렇게 큰 나무지만 가격은 똑같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목수국 같은 경우는 2만원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라인라이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15,000원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만원인데 15,000원으로 진행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15,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목수국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키가 커요. 근데 라인라이트 같은 경우는 국내 농장들이 삽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삽목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삽목을 통해서 많이 번식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라이트 목수국은 사실 명품 목수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 수입이 들어온 품종 중에서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나무시장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유럽 시장에 가서 저 수국 마음에 든다라고 한 게 라인라이트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수국을 골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은 곳에 식재가 되고 있고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수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갛게 물듬의 정도도 전지를 해주시면 약간 핑크빛이 나면서 빨갛게 물듬의 정도도 전지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조절할 수 있어서 라인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고급 수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게 나무가 이렇게 뭐 싸서가 아니고 삽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안 좋은 수국은 아니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라인라이트 수국도 좋은 수국이다. 그리고 대중화가 빨리 됐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라든가 이렇게 채팅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 하신 것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해보면 제가 한번 살짝 봐볼까요? 제가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라인라이트 목수국을 오늘 바로 전지를 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저희 유튜브를 보고 라인라이트 목수국 오늘 바로 전지했다고 했는데, 오늘 전지하면 한 9월 한 20일 정도? 9월 20일 정도 꽃대가 물릴 거거든요. 꽃대가 물려서 이렇게 9, 10, 11, 12월 달까지도 꽃을 볼 수가 있고, 그 꽃이 보면서 12월 달 정도 되고 10월, 11월이 되면서 이제 붉게 물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데, 라인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붉게 완전 빨갛게 물들진 않지만 핑크빛에서 약간 진한 핑크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있을 때 훨씬 더 이쁜 수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대로 드라이 플라워로 놔뒀다가 봄에 전지하면 되죠. 그래서 드라이 플라워 상태로 그대로 꽃대를 이렇게 놔둬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페인트로 이렇게 해서 라카라든가 페인트로 해서 목수국에다가 이렇게 칠을 해놔요. 그러면은 겨울에도 이렇게 빨갛게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이쁘다고. 드라이 플라워 해놓은 거 자르지 마시고 그걸 그렇게 연출하시면 훨씬 더 이쁘기 때문에 이쁜 겨울 정원을 생각하신다면 목수국을 놔뒀다가 한번 라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친환경 라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이쁜 겨울 정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할 말은 더 많은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더 많은 걸 전해드리고 싶은데 좀 오늘 또 좀 미흡하지 않았나, 더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좀 이렇게 쌓아가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아쉬운 점이 있더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댓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라이브 중에 많은 댓글들을 읽어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댓글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 식물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빠질 수가 있어서 아직은 많은 댓글을 직접 다 이렇게 응대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달아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어요.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졌는데 저희들도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직원들도 덥다 이렇게 해요. 너무 덥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직원들한테도 약간 사무실에 들어가서 쉬었다 나와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도 정원 관리 하시면서 항상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여름에 내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건강을 지키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 지키시면서 내 정원 아름답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 라이브로 진행될 때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